사람은요,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아직 괜찮다고 믿습니다. 괜찮은 척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건 하나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낡은 서류 봉투,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그리고 날짜. 그날 이후 화려한 날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누가 누굴 사랑하는지, 누가 누굴 이용하는지, 모든 관계가 말이 아니라 증거로 뒤집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는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람의 손에서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타이밍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지역의 선긋기는 예전에도 냉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냉정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사람 마음을 밀어내는 방식이 감정이 아니라 규칙처럼 보이거든요. 은호가 말을 걸면 지역은 꼭 필요한 말만 남겨요. 질문엔 짧게 대답하고 웃어야 할 순간엔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리고 눈을 마주치면 시선이 정확히 2초만 머문 뒤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2초가 은호한테는 이상할 정도로 길고 또 이상할 정도로 짧아요. 은호는 자신이 예민해진 건지 확인하려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지역이 이렇게 차가운지, 원래 이런 사람인지. 그런데 더 불안한 건 지역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하게 대한다는 사실이에요. 친절하지 않아도 최소한 차단하듯 대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은호는 결론을 하나밖에 못 내립니다. 이건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은호는 지역의 행동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인사하는 톤, 카톡 답장 속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타이밍, 물을 마시는 횟수까지 전부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건 마음이 이미 겁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지역이 괜찮아라고 말해도 은호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역의 얼굴은 괜찮지 않으니까요. 지역은 괜찮다는 말을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데 그 단단함이 은호를 편하게 하지 않고 더 겁나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하게 와요. 은호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늘은 밥 먹었어요? 하고 물었을 뿐인데 지역이 잠깐 멈칫하거든요.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고정됩니다. 그 흔들림이 은호에게는 너무 크게 보입니다. 지역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숨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다. 은호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누워서도 계속 되뇌어요. 내가 뭘 건드렸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그렇게 은호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지역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누구보다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알아차리고도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강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처럼요. 숨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지역은 호흡을 고르고 표정을 정리합니다. 가슴이 조여와도 옷깃을 만지며 괜찮아를 먼저 꺼냅니다. 그 괜찮아는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이에요. 문제는 몸이 그 최면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듯 흔들리고 어느 날은 회의 중에 손끝이 차가워져 펜을 놓칠 뻔해요. 그럼에도 지역은 잠을 못 자서 그래 감기 기운인가 봐 같은 말로 상황을 덮습니다.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예요. 지금 무너지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러던 날 지역은 결국 몸이 먼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숨이 끊기는 듯한 압박감,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이 무너집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고 사람 목소리가 물속처럼 울리죠. 그 순간 지역의 머릿속엔 아주 단순한 생각만 남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 끝난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끝을 지역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연락이 갑니다. 응급실, 검사, 관찰, 그리고 은호에게도 결국 소식이 전해집니다. 은호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립니다. 머릿속으로는 가지 말자가 먼저 지나가요. 가면 다 무너질 것 같고, 가면 감정이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가면 지역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던 모든 결심이 의미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몸은 이미 움직입니다. 코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고 택시에 올라타면서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때 은호는 깨닫습니다. 자기는 지역을 잊은 게 아니라 억지로 접어두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요. 응급실 복도는 늘 이상하게 밝아요. 밝은데 사람 마음은 더 어두워지는 공간. 은호는 그 복도를 달려가다가 멈춥니다. 이미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어요. 박성재. 성재는 눈이 빨갛지도 표정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무섭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망가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표정이 정리되거든요. 성재는 은호를 보자마자 다가오지도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왜 왔어? 은호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힙니다. 왜 왔어라는 질문은요, 걱정돼서가 아니라 내 자리가 여기인가를 확인하는 말이니까요. 성재는 이미 상상하고 있어요. 지역이 아픈 이유, 은호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자기가 밀려날 가능성. 성재의 마음은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불안과 결합하면 금방 다른 감정이 됩니다. 소유욕, 통제, 확인, 의심. 성재는 은호에게 차갑게 말하진 않지만 말 사이사이에 칼이 숨어 있어요. 지역이랑 요즘 너희 이상하던데. 너희 둘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진실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재는 그 침묵을 무언의 인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재의 마음속 시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확인하고 점령하는 사랑으로요. 성재는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감정으로는 지역을 이길 수 없다. 은호의 마음을 설득할 수도 없다. 그럼 남는 건 하나. 증거. 성재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 끝까지 확인할 거야. 은호는 그 말이 무서워요. 그건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고 선언은 행동으로 이어지니까요. 고성이는 언제나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누가 흔들리는지, 누가 감정을 숨기는지, 누가 약점을 들키기 싫어하는지 그걸 눈빛 하나로 읽어내요. 그래서 고성이의 미소는 따뜻해 보이지만 사실은 계산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응급실 복도 끝에서 고성이는 은호와 성재의 장면을 봅니다. 대화 내용은 안 들려도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성재는 이미 불안이 과열되어 있고 은호는 죄책감과 애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지역은 지금 빈틈입니다. 지역이 강하면 누구도 쉽게 못 건드리는데 지역이 아프면 다들 흔들려요. 고성이는 그 흔들림을 기회로 변환하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죠. 여보, 지금이야. 박진석이 묻습니다. 뭐가? 고성이는 웃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쉽게 움직여. 이 대사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작전 지시예요. 고성이는 이미 그림을 그려요. 지역이 흔들리는 사이 성재가 폭발하게 만들고 은호가 죄책감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그 도망치는 은호를 다시 끌어들여 누군가를 흔들어 놓고 결국 판을 박진석 쪽으로 가져오는 것. 그런데 고성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박진석의 약점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한 사람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리요. 상철은 조용하지만 빈 사람이 아닙니다. 상철은 조용한 만큼 기억이 단단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흐려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과거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특히 후회가 붙어 있는 기억은요. 후회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새깁니다. 상철의 손에 들어온 낡은 서류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봉투는 그날을 통째로 품고 있어요. 봉투를 만지는 순간 상철의 손끝에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그날의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박진석이 했던 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보호할게. 그 대신 너는 모르는 척해. 그 말이 세월을 지나도 상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때 모르는 척 해버렸고 그 모르는 척이 누군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보게 됩니다. 지역이 왜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왜 사랑 앞에서조차 선을 긋는지, 왜 약해지는 걸 싫어하는지 상철은 이제야 연결됩니다. 서류 봉투 안의 메모에는 날짜가 있고 짧은 문장이 있고 서명 같은 흔적이 있어요. 상철은 그 흔적을 보자마자 눈이 흔들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상철은 봉투를 덮고 결심합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겠다. 이번엔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같은 감성적인 다짐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상철은 박진석을 만나러 갑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요. 박진석의 집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습니다. 정돈이라는 건요,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편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화려하지만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상철이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져요. 박진석은 상철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척합니다. 오랜만이군. 상철은 인사 대신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딱! 그 작은 소리가 방 전체를 얼립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게 뭐예요? 상철은 고성이를 바라보고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모르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은 친절이 아니라 경고고 경고는 고성이를 더 자극합니다. 고성이는 바로 박진석 옆에 서서 말하죠. 이제 와서 협박이에요? 박진석은 그 미세한 흐름을 읽습니다. 상철이 그냥 화난 게 아니라 확신을 들고 왔다는 거요. 그래서 박진석은 상철을 밀어내지 않고 되려 찌릅니다. 이상철, 너는 왜 이제 와서 나타났지? 그때는 조용했잖아. 너도 결국 방관자였잖아. 상철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니까요. 맞는 말이라 더 아픕니다. 그런데 상철은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 난 방관자였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왔어. 이 순간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박진석과 상철 사이에서 그날이 부활하고 그날의 죄가 현재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 닿습니다. 그 고리가 바로 성재예요. 성재는 원래 감정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늘 완벽한 사람처럼 굴죠. 본부장답게 흔들림 없이 계산적으로. 그런데 그 완벽함은 사실 두려움 위에 쌓아 올린 탑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흔들릴 것 같아서 성재는 늘 성공한 아들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 성재에게 서류 봉투는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물건입니다. 성재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건 가족사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성재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왜 난 몰랐어? 박진석은 단 한 줄로 성재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알 필요 없었다. 이 말은요, 널 보호하려고가 아닙니다. 넌 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재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그 한 문장에 찢깁니다. 성재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뒤집혀요. 그럼 난 뭐였는데? 아버지한테 난 뭐였는데? 성재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무서운 감정을 느껴요. 자기 자신이 우스워지는 감정.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이유가 그냥 이용당한 거라면? 내가 그렇게 지킨 가치가 거짓이라면? 그 분노는 결국 가장 가까운 곳으로 튑니다. 은호, 지혁, 그리고 자기 마음. 성재는 은호에게 집착하듯 확인하려 합니다. 은호가 지혁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자기 인생은 또 한 번 밀려나는 꼴이거든요. 성재는 결심합니다. 착한 척, 멀쩡한 척, 다정한 척 이제 안 한다. 그 대신 끝까지 간다. 진실이든 파멸이든. 은호는 늘 참았습니다. 원래 은호는 소란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크게 터뜨리기보다는 조용히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견딘다는 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꼭 눌러두는 겁니다. 은호는 요즘 계속 눌러왔어요. 지역에게서 밀려나는 마음, 성재에게서 확인받아야 하는 압박, 고성이의 시선이 주는 불쾌함, 그리고 상철 마이너스 진석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류까지. 그런 은호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눌러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지역은 누워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차분한데 그 차분함이 더 아프죠. 지역이 아프면 은호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아니라 죄책감이 먼저 올라와요. 내가 그때 더 붙잡았어야 했나? 내가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나? 내가 그때 숨지 말았어야 했나? 은호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그 미안은 사과가 아니라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고백이에요. 지역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엔 숨지 말자. 그 말이 은호를 찌릅니다. 왜냐면 그 말은 사과를 받아주는 말이 아니라 전쟁터로 같이 들어가자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은호는 그 전쟁터가 뭔지 감이 옵니다. 서류 봉투, 그날, 상철과 진석, 성재의 폭발, 고성희의 움직임. 이제 은호는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지역 옆에 설 것인가.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손끝을 잡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요. 이번엔 숨지 않을게. 이번엔 끝까지 볼게. 그 순간부터 은호도 더 이상 안전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상철은 박진석의 집을 나서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은 그 거실에서 상철은 끝까지 버텨요.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말하면 해결된다고 믿지만 상철은 압니다. 이 집에서 말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요. 말은 변명으로 바뀌고 변명은 권력으로 덮이니까요. 그래서 상철은 오늘 말로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봉투를 열기 위해 온 거예요. 박진석은 태어난 척하지만 시선이 봉투에만 붙습니다. 그 시선은 불안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저게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걸 알아요. 고성이는 그걸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먼저 봉투를 하찮은 물건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런 낡은 종이로 뭘 증명해요? 누가 쓴지도 모르잖아요. 기억이라는 건 늘 왜곡되잖아요. 고성이의 말은 논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시간 벌기예요. 봉투가 열리는 순간
자기들이 잃는 게 너무 크니까요. 상철은 고성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철은 박진석만 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해요. 내가 끝까지 모른 척할 거면 나도 오늘 끝까지 가. 그 순간 박진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진석은 이 게임을 오래 했어요. 이 판을 뒤집는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박진석은 봉투를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철을 흔듭니다. 이상철, 열지 마. 그걸 열면 내 아들도 무사하지 않아. 그 말에 상철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멈추는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확인 때문이에요. 그래, 결국 너는 내 아들을 카드로 쓸 거구나. 상철은 봉투를 천천히 열고 메모를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 그 집의 공기 자체가 바뀌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날짜로 클로즈업 됩니다. 그 날짜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의 죄입니다. 상철은 한 문장만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너는 사람 하나를 보호한 게 아니야. 사람 하나를 버린 거야. 박진석은 흔들리는 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지는 판이니까요. 박진석은 상철의 메모를 손으로 덮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 행동 하나가 말해요. 난 내가 던진 증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전문가의 냉정함입니다. 박진석은 증거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의 의미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웃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하죠. 이런 거 어디서 났니? 상철이 대답하려는 순간 박진석이 먼저 말을 끊습니다. 아니, 됐다. 중요한 건 출처야. 출처가 불분명하면 이건 그냥 낡은 종이일 뿐이지. 고성희가 바로 받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종이 한 장으로 사람 인생을 흔들 수 있어요? 법도 여론도 다 출처부터 봐요. 그 순간 상철은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내용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절차로 싸울 겁니다. 증거의 진위가 아니라 증거의 효력을 끊어버리는 방향으로요. 그러면 상철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취급할 테니까요. 박진석은 더 나아갑니다. 상철의 약점을 도덕으로 찌릅니다. 그때 내가 침묵했잖아. 그럼 너도 공범이야.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하면 너도 같이 무너져. 이 말은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상철이 알고도 침묵했던 시간이 길수록 상철이 입을 열었을 때 받을 공격도 커져요. 박진석은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칼은 더 정확해요. 박진석은 지역을 거론합니다. 지역이 내가 지킬 수 있겠어? 너 하나 무너지면 그 애는 더 크게 무너져. 그의 심장, 지금도 위험하다며? 상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상철은 진실을 꺼내기 위해 왔지만 동시에 지역을 지키고도 싶어요. 그 딜레마를 박진석이 정확히 잡아챕니다. 박진석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말합니다. 진실을 공개하는 건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끌어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상철이 흔들리면 박진석이 이깁니다. 그래서 상철은 한마디만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두는 방법만 배워서. 그리고 이 말이 박진석의 표정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을 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처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상대의 심장보다 주변을 건드립니다. 특히 가장 불안한 사람을 건드려요. 불안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면서도 주변을 같이 무너뜨리니까요. 그 불안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고요? 박영라입니다. 영란은 이미 한 번 끌려 들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영나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영나는 늘 도망치고 싶지만 동시에 안전을 원합니다. 고성이는 그걸 정확히 압니다. 고성이는 영나를 따로 불러요. 말은 아주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영나야, 넌 착해. 그래서 너는 쉽게 이용당해.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위로인 척하면서도 영나에게 너는 약하다는 낙인을 찍기 때문이에요. 영나가 흔들리는 걸 확인한 고성이는 바로 조건을 내밉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내가 겪은 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줄게. 영나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고성이가 말하는 반복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고성이는 그 공포를 살짝 더 눌러 담습니다. 대신 넌 내 말만 들으면 돼.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야. 그 서류 봉투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와. 영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포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영나의 약한 부분을 찌르죠. 너 또 혼자 버티고 싶어? 혼자 버티다 또 끌려 들어가고 싶어? 영나의 눈빛이 바뀝니다. 그 눈빛은 수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생각보다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영나를 이용해 봉투의 동선을 추적합니다. 상철이 봉투를 어디서 얻었는지, 누가 그걸 흘렸는지, 지역은 그걸 봤는지, 그리고 고성이는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판을 흔드는 건 상철이 아니라 지역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고성이의 다음 목표는 바뀝니다. 봉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봉투를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것. 영나는 원래 사람을 해치는 성격이 아닙니다. 영나는 감정이 섬세하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가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나는 고성이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누가 상철을 만났는지, 상철이 어디를 갔는지, 지역이 병원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영나는 정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보는 훔치는 순간 중독이 됩니다. 한번 알면 더 알고 싶고, 더 알면 더 통제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러다 영나는 은호를 마주칩니다. 은호는 영나를 보고도 차분하게 인사해요. 그 차분함이 영나를 자극합니다. 영나는 속으로 생각하죠. 왜 너는 늘 괜찮은 척해? 왜 너는 늘 중심에 서 있어? 영나의 마음속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고성이가 심어둔 씨앗이에요. 영나는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역 오빠 많이 아파? 은호가 대답하려는 순간 영나는 더 깊게 찔러요. 근데 너 왜 그렇게 가까워 보여? 둘이 다시 뭐 있는 거야? 은호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이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캐묻기니까요. 은호는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영나는 멈추지 않아요. 영나는 자기도 모르게 폭주합니다. 너 때문에 성재 오빠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알아? 너희 둘 때문에 다들 흔들려. 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영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영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나 다시는 끌려 들어가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영나 자신도 놀랍니다.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죠. 영나는 결국 고성이에게 보고합니다. 은호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지역이랑 다시 엮일 것 같아. 고성이는 그 보고를 듣고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좋아. 그럼 이제 은호가 먼저 흔들리게 만들자.
여기서부터는 사랑과 진실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흔드는 기술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심장이 아픈 지역이 있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은호가 있고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선언한 성재가 있고 모든 걸 판으로 보는 고성희와 박진석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는 이렇게 끝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봉투를 들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이건 내가 알던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순간, 지역은 병실에서 혼자 봉투를 다시 펼칩니다. 사람들은 지역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의 강함은 사실 감정을 숨기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숨긴 감정은 몸이 아플 때 더 무섭게 올라옵니다. 지역은 메모의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문장 끝의 흔적을 따라 눈을 움직입니다. 글씨는 오래되어 흐릿한데도 지역은 알아요. 이건 누군가의 손으로 급히 쓰인 글씨고 급히 쓴 글씨는 보통 지워야 할 진실일 때 나오거든요. 지역은 아버지 상철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지금 물으면 상철은 또 괜찮다로 덮을 게 분명해요. 지역은 처음으로 상철을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의심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킨 거야? 아니면 나를 모른 척한 거야? 지역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서 꺼내는 순간 심장 통증이 한 번 더 올라옵니다. 몸이 반응해요. 진실은 뇌로만 아픈 게 아니라 몸으로도 아픕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은호가 들어옵니다. 은호는 지역 손에 든 종이를 봅니다. 눈빛이 흔들려요. 은호는 이미 감이 있었지만 종이를 보는 순간 확신합니다. 지역이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건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거요. 지역이 말합니다. 너 이거 알아? 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었으니까요. 지역은 조용히 덧붙입니다. 나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내 심장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사람이 사람을 버린 이유야. 지역은 한참 말이 없었다가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접습니다. 종이를 접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과거를 접는 소리 같아서요. 은호는 그 종이가 무엇인지보다 지역의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히 결심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결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결심. 지역이 낮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끝까지 확인할 거야. 누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은호는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같이 접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는 도망치면 더 큰 파도가 따라올 걸 아니까요. 은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도 같이 볼게요. 이번엔 정말 숨지 말자고요.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춥니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그림자. 누군가가 이 대화를 들었다는 느낌. 지역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화면은 지역이 쥔 메모의 날짜에 천천히 클로즈업 됩니다. 그 날짜가 찍히는 순간 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는 은호가 평생 잊으려 했던 그날과 같았으니까요.